저희가 굉장히 좀 남다른 이유가 저희는 교육을 하고 그리고 양성을 할 때 총 3가지를 다뤄요. 그러니까 공간을 어떻게 구성할지, 공간의 구성에 대해서 먼저 하고요. 그리고 2번째, 물건을 어떻게 다루면 좋을지 그 수납 방법에 대해서 하거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중요한 게 저희가 심리를 배워요. 쌓아두려고 이 물건들을 이렇게 집에 두지는 않았을 텐데 왜 이들은 가지고 있어야만 했는가?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할 수 있는가? 사진이 다가 아니다. 사연이 있다. 이 사연 속에는 사람이 있다. 저희 직업이 공간 크리에이터거든요. 그거는 제가 만들어낸 직업입니다. 사실 세상에 없던 직업이었는데요. 제가 없던 일을 그냥 갑자기 만들었던 건 아니에요. 그전에도 이 정리에 관한 일을 하시고 계셨던 분들이 많고, 저도 10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을 또 배워서 했었는데 좀 차별점을 두고 싶었고, 내가 하는 건 물건을 다루고자 하는 것이 아닌데 결국 물건을 비워내서 그 공간을 가치 있게 만드는 건데 그걸 좀 어떻게 부여하고 그거를 좀 나타내고자 싶어서 공간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을 만들고 그 직업을 통해서 공간 컨설팅을 하고 있어요. 집을 보면 사실 불필요한 물건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먼저 비워내고 필요한 물건만 남겨서 잘 쓸 수 있도록 배열하고, 그리고 비워진 공간에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찾아내서 그것을 채워드리는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일을 2018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저희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제가 교육을 해서 인증 업체까지 하고 나면 5년 동안 총 6,000건의 솔루션을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걸 제가 다 했느냐? 그럴 수는 없죠. 이게 주어진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매뉴얼, 데이터, 그걸 통해서 직원 교육을 통해서 그 직원들이 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좀 남다른 이유가 저희는 교육을 하고 그리고 양성을 할 때 총 3가지를 다뤄요. 그러니까 공간을 어떻게 구성할지, 공간의 구성에 대해서 먼저 하고요. 그리고 2번째, 물건을 어떻게 다루면 좋을지 그 수납 방법에 대해서 하거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중요한 게 저희가 심리를 배워요. 쌓아두려고 이 물건들을 이렇게 집에 두지는 않았을 텐데 그거를 이제 이해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2년 동안 하면서 그거를 다 모았는 데이터가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계속 쌓이는 그것들을 통해서 계속 연구를 해요. 왜 이들은 가지고 있어야만 했는가?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할 수 있는가? 그 사람들의 심리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그거를 이해시키고, 그리고 그거를 또 기술로 만들려고 계속 교육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기술은 사실 그전에도 대단히 많이 있거든요. 그거는 기술은 사실은 본인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비워내고자 하는 힘을 조금, 사람을 결국 우리가 서비스이기 때문에 해주지만 그걸 하고 난다 하는 거는 본인이어야만 하잖아요. 공간의 주인이. 저희가 도와드리는 거지. 근데 그 사람들이 힘을 내서 비워내고 잘 유지하게끔 하려고 하면 사람을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그것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죠. 저는 그러니까 블로그, 마케팅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저도 돈을 벌기 위해서, 제가 잘하는 일이 정리정돈이고 집 꾸미기이기 때문에 이 일을 창업을 했는데 처음에 블로그를 썼어요. 정말 열심히 썼거든요. 제가 2년간 365일 중에서 350일을 썼어요. 아침 9시에, 그러니까 8시에 출근을 해야 되겠죠? 그 집을 가려면 9시부터 시작해서 7시 정도까지 일을 하고 돌아와서 뭐 중간에 견적도 보고 뭐 이런 것도 하고 또 애기 엄마기도 하니까 집에 정리하고 새벽 4, 5시까지 블로그를 썼어요. 저 2, 3시간밖에 안 잤어요. 그거를 2년간 꾸준히 거의 빼놓지 않고 열심히 했던 적이 내 평생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썼어요. 근데 그때 다른 사람들하고 저의 차별점이 뭐였냐면 다 비포 앤 애프터만 있었어요. 집의 변화. 뭐 이랬던 집이 이렇게, 어지러웠던 서랍이 이렇게. 근데 저는 그렇게만 하니까 악플이 달리는 거예요. 어떻게 여자가 저렇게 놓고 살아? 뭘 배웠대? 친정의 선.
우리 고객들이 저를 믿고 사진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때부터는 비포 앤 애프터뿐만 아니라 스토리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 집에 있는 사람은 이런 이유가 있다. 사진이 다가 아니다. 사연이 있다. 이 사연 속에는 사람이 있다. 사람의 이야기를 썼고 사연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막 구독자가 막 생기는 거예요. 제 블로그가 인기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글로는 또 다 담기지 않아서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됐죠. 참 유튜브 하는 게 참 부끄러웠거든요. 그게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글보다는 눈을 보고 카메라 넘어서지만 이 사람들의 이야기, 이럴 수밖에 없는 사연, 이런 것들을 다 진심을 다해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핸드폰에서 이렇게 찍어서 제가 핸드폰에서 바로 이렇게 편집을 해서 되게 그렇게 올렸는데 와 진짜 이건 진짜 꿈만 같은 일인 거죠. 10개도 안 되는 영상 정도가 올라갔을 때 연락이 와요. TVN에서 어떠한 연예인이 당신을 추천한다. 정리에 대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는데 당신을 전문가로 추천하고 있으니 한번 만나보고 싶다. 누구지? 어떤 연예인이? 누가? 뭐지? TVN 뭐지? 막 너무 설레더라고요. 서울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더 놀란 건 그때 앉아 계셨던 PD님이셨어요. 그 PD님이 여러분들 한 번씩은 보셨던 PD님이실 거예요. 그 아빠 어디가? 러브하우스? 이런 걸 찍으셨던 그런 걸 하셨던 김유곤 PD님이시거든요. 제가 왜 놀랐냐면요. 제가 그 전화를 받기 몇 달 전에 제가 유튜브를 찍었어요. 그 10개도 안 되는 유튜브 중에 하나가 무슨 내용이었냐면 인테리어 리모델링 재건축 이런 걸로 해서 사람의 집을 바꿔주고 인생을 바꿔준 그런 TV 프로그램 있지 않았었느냐. 그것 말고 정리만으로도 집을 바꿀 수 있고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걸 할 수 있다. 그런 TV 프로그램 나 할 수 있다. 나 그런 거 너무 하고 싶다. 소원이다. 이런 거를 2020년 내 목표다라고 제가 막 유튜브에다가 막 소리 지르고 있었거든요. 그 말을 들었나? 이 사람이? 근데 아니다. 못 들었다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거기 앉아 계시고. 그것도 너무너무 놀라운데 그분의 말로 저를 추천하신 분이 신혜라 씨라고 하더라고요. 네? 신혜라 씨요? 진짜 너무 놀랐어요. 나를 안다고요? 돌아 생각을 하면 그냥 돈을 주고 집을 맡겼는 내 고객. 그 고객의 집을 그냥 또 다른 고객을 내가 또 유치하기 위해서 또 그냥 말 그대로 돈 벌기 위해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사진을 썼고 이렇게 하다가 기록했고 그들이 욕되는 게 싫어서 진정성을 담아서 스토리를 썼고 모르겠어. 이런 것들. 네, 나를 위해 꼭 해야 되는 일. 내 가족, 사랑하는 내 사람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정말 집안일이고 살림이고 정리정돈이에요. 근데 안 하시잖아요. 근데 부자들은 해요. 열심히 돈을 벌지만 잘 먹고 잘 입는 건 알지만 왜 잘 사는 건 안 해요. 주식 그리고 부동산 결국 부를 얻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소유하는 게 뭐예요? 땅, 집. 근데 그걸 소유하고 난 다음에 끝이에요. 아주 작은 한 평이라도 그거를 어떻게 가꾸고 어떻게 유지하는 거는 안 하세요. 근데 진짜 부자들은요, 내게 주어진 한 평? 그게 어떻게 얻은 건데 얼마나 잘 유지하는지 몰라요. 쓸고 닦습니다. 굉장히 아낍니다. 의뢰하는 수와 소득 수준 이런 거는 정말 다양한데요. 결국 이게 성사되는 것까지를 보면 저희 회사의 95%는 강남구, 서초구예요. 결국 사실 이렇게 돈을 투자하는 거는 부자들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집에 내 물건을 비우는데 이거를 믿고 맡길 수 있어? 아니 결국 내 물건인데 내가 할 수 있지. 이거를 전문가의 저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을 일인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믿고 맡겨주시는 분들은 사실은 부자들만 그렇게 결국은 결정하고 맡기시더라고요. 못 믿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내 집 살림을. 저는 그냥 근데 이게 정말 팩트거든요. 네네네.
이거를 말을 저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했어요. 결국 저희 회사에 연락은 너무 많이 와요. 왜냐하면 다 필요로 하니까. 우리 집도 저렇게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걸 보고 싶다. 왜냐면 TV 프로그램에서도 보고, 그리고 제가 또 유튜브를 하니까 보면 다 좋잖아요. 하고 싶잖아요. 결국은 돈의 문제는 아니에요. 돈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저것도 전문가의 영역이다 믿고 맡기고 내 살림을 보여줄 수 있다 이 결정하기까지는 사실은 경험해본 사람, 이 소비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이다 아니다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집안에 이런 물건을 정리하고 집을 정말 편안하게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아는 사람만이 사실은 똑같은 300만 원, 똑같은 500만 원이라도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아니 부자들도 500은 비싸요. 같이 써야지 이게 합당해야 쓰는 거거든요. 저는 부자들이니까 쓰지 아니에요. 부자들이 더 꼼꼼히 따지는 거 아시죠? 부자들이 더 힘들어요. 부자들의 주머니에서 돈 꺼내기가 더 힘들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아시는 거예요. 그 가치를 네, 필요한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정리 그러면 그냥 단순히 집안일, 육체적인 노동 해도 되고 그만, 안 해도 돼도 그만. 오늘 안 하면 미뤄도 되는 거. 그냥 하찮은 일.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절대 아니에요. 나를 위해 꼭 해야 되는 일. 내 가족, 사랑하는 내 사람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정말 집안일이고 살림이고 정리정돈이에요. 근데 안 하시잖아요. 근데 부자들은 해요. 그거부터 해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근데 왜 우리는 열심히 돈을 벌지만 잘 먹고 잘 입는 건 알지만 왜 잘 사는 건 안 해요? 잘 사는 거를 집에 투자하는 것만 생각하세요. 근데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공간을 잘 꾸미고 잘 가꾸는 거가 더 중요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런 영상, 자기계발 영상을 보면서 결국 자기 개발을 하고 그리고 자기 개발을 통해서 하는 게 주식 그리고 부동산, 결국 부를 얻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소유하는 게 뭐예요? 땅, 집. 근데 그걸 소유하고 난 다음에 끝이에요. 아주 작은 한 평이라도 그거를 어떻게 가꾸고 어떻게 유지하는 거는 안 하세요. 근데 진짜 부자들은요 안 그렇습니다. 내게 주어진 한 평? 그게 어떻게 얻은 건데 얼마나 잘 유지하는지 몰라요. 쓸고 닦습니다. 거기에 허투루한 물건 안 놔둬요. 굉장히 아낍니다. 제 나이가 39때 한번 전환점이 확 있었거든요. 그 얘기를 한번 들려드리고 싶은데, 제가 TV에도 나오고 이렇게 유튜버도 하고 책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 사람은 저 일을 한 몇십 년 된 사람이다, 뭐 정리의 달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하는데, 사실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지 2018년에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몇 년 안 됐거든요. 진짜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이렇게 빠르게 좀 성장을 했어요. 짧은 시간에 제 일을 이렇게 잘 됐던 건 저는 제가 정말 인생 정리를 정말 잘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정리는 단순히 물건 정리만 정리가 아니거든요. 우리 인생에도 정리할 게 진짜 많잖아요. 저는 그게 인생 정리 중에서 전공 정리였어요. 뭐 잘하고 좋아하는 일 찾아서 해라. 그게 자기 개발이다. 내가 뭘 잘할까? 내가 뭘 좋아할까? 근데 그 찾기 전에 제일 우선인 게 뭔지 아세요? 정리예요. 비워야 돼요. 없애야 돼요. 그래야 해야 될 게 보이거든요. 저는 그때 전공 정리를 했어요. 전공 정리. 저는 유아교육을 했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는 내 유아교육을 내가 선택한 적이 없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교대, 약대. 공부 조금 못하는 애들은 간호대, 유아교육. 선택하라 했어요. 정말. 저희 학교 선생님이 지영아, 너는 간호학과하고 유아교육과가 있는데 너는 어디를 갈래? 너는 성격도 밝고 유아교육과가 좋을 것 같아. 네, 저도 애기들이 좋아요. 그랬어요, 진짜. 나는 내가 선택한 적도 없었는데 그게 천직인 줄 알고 그거를 해서
거의 40이 달 될 때까지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다시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저는 버렸습니다. 전공을. 그리고 찾았습니다. 내가 제일 잘했는 거. 내가 뭘 잘하지? 막 찾았어요. 전 40평생 제일 잘한다고 들었던 게 정리정돈이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넌 정리를 너무 잘한다. 너의 다이어리는 누가 봐도 이렇게 한눈에 보기 쉽게 다이어리를 정리 잘해. 야, 넌 어떻게 이렇게 필통에 물건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찾기 쉬워져? 야, 너의 노트는, 네 노트 보면 선생님하고 똑같아. 저는 항상 제가 머물고 있는 공간, 머물고 있는 물건들은 늘 정리정돈이 잘 돼 있었어요. 야, 그래. 내가 선택하지 않는 이 전공을 버리고 40평생 잘 들었던 내의 이 적성, 특기 살려보자. 그래서 제 직업을 만들었고 창업을 해서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내 주위에 있는 물건부터 정리했습니다. 설거지통에 가서 밀려있는 설거지, 개수대에 냄새나는 그 음식물 쓰레기 다 버렸어요. 청소했어요. 순식간에 집이 깔끔해졌어요. 빨래를 했고요. 이불을 바꿨어요. 환기를 시켰더니 집안 공기가 달라졌어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랬더니 학교 마치고 돌아온 아이의 얼굴이 달라졌어요. 퇴근하고 돌아온 신랑의 얼굴을 그때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예요. 지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로 인해서 자꾸 누워 있고 싶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뭐부터 하는 게 제일 빠른 줄 아세요? 내 주변 정리. 그리고 내 몸. 샤워 한번 하는 거. 그거예요. 그거 하고 나면 또 뭐가 하고 싶은지 아세요? 나가고 싶어져요. 여기 안 머물고 싶어져. 집이 이렇게 깔끔하게 됐는데 왜 집에서 뭐 하고 싶어? 아니, 사람이 안 그래요. 집이 단정되고 있으면 됐어. 끝. 딱 옷을 갈아입고 나가고 싶어져요. 제가 어디 나간 줄 아세요? 도서관이었습니다. 뭔가 내가 나아지고 싶더라고요. 새롭게 뭔가를 하고 싶어져서 그래도 뭔가 달라지고 싶어지니까 그래도 도서관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책, 저 책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막 읽었어요. 근데 그때는 또 막 읽으니까 이게 막 싹싹 들어오는 책도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자꾸 읽다 보면 어느 순간 딱 분야가 좁혀지기 시작해요. 그 당시에 저한테 딱 들어온 책이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 완독, 이게 이제 저한테 결국 내 책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아모레 퍼시픽 서경배 회장님의 멀리 보려면 높이 날아라, 그 책이었어요. 그 책을 읽는데 내 마음과 이 사람의 마음이 같네? 나 창업할 사람인가? 나 사업가의 기질이 있네? 이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왜? 뭐 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창업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돌아왔을 때 나를 반겨주는 건 뭐예요? 가지런한 친구예요. 내가 돌아가서 쉴 곳이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내 가족이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왔다는 것도 감사하고, 배려예요, 정리는 여러분. 우리 엄마가 이렇게 엄마도 열심히 살고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고 돌아오지만 집안을 돌본다. 그러면 아이들도 같이 거듭니다. 엄마가 그렇게 단정하게 했는 집은 아이들도 계속해서 유지를 해요. 당연한 거예요. 보고 자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항상 전달하면 그걸 받는 사람은 항상 베풀 줄도 알거든요. 그게 꼭 선물이 아니어도 돼요. 저 진짜 바쁘거든요. 사실은 많이 바빠요. 인터뷰, 강연, 회사 일 정말 많이 바쁜데도 빼놓지 않는 게 우리 집 정리입니다. 내가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내 가족을 위한 우리 집 정리, 나를 위한 우리 집 정리를 빼놓을 순 없죠. 아침에 일어나서 침구 정리 꼭 합니다. 아주 작은 습관이에요. 근데 그거를 빼놓지는 않습니다. 오늘 내가 나를 보호해준, 나를 푹 재워준 내 침구 정리, 그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다 정리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돌아왔을 때 나를 반겨주는 건 뭐예요? 또 그
가지런한 친구예요. 예. 저는 그거가 최고의 저의 좋은 습관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그런 일들을 할 때 어우 내가 이렇게 바쁜데 집에 가고 이걸 또 해야 돼. 어우 지긋지긋한 일. 어우 누가 좀 안 해 주나? 이런 생각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감사하죠. 내가 돌아가서 쉴 곳이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내 가족이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왔다는 것도 감사하고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하게 이렇게 집안을 돌볼 수 있고 또 우리 가족이 이렇게 편안하게 쉬고 또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배려예요, 정리는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면 그걸 또 받는 사람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우리 엄마가 이렇게 엄마도 열심히 살고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고 돌아오지만 이렇게 집안을 돌본다. 그러면 아이들도 같이 거듭니다. 엄마가 그렇게 단정하게 했는 집은 아이들도 계속해서 유지를 해요. 당연한 거예요. 보고 자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항상 전달하면 그걸 받는 사람은 항상 베풀 줄도 알거든요. 그게 꼭 선물이 아니어도 돼요. 저는 그게 제가 꼭 하는 저의 작은 습관이자 큰 습관이자 빼놓을 수 없는 저의 가장 큰 루틴 같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런 말을 한 적 있어요. 내가 이렇게 지금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지금 이 일을 아주 일찍 했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40이 넘어서 했어. 한번 후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를 또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모든 공간을 정말 드라마틱하게 변하게 하고 신박하게 변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잘하는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 아세요? 바로 아이들 방. 그 경험이 그 유아 교육 현장에서 다 나왔던 거더라고요. 높은 책장이 아이들 시선에 너무 위협적이니까 옆으로 눕혔어요. 그런 것들. 아까 말했던 환경이 우리를 지배한다. 공간이 우리를 지배한다. 우리의 기억을 달리하게 한다. 그게 진짜 그때 우리 아이들한테 해줬던 유아교육 현장에서 다 했던 그거잖아. 데이터잖아요. 그런 것들이 없었으면 지금의 제가 없죠. 지금 제가 있더라도 그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전문적이지 않고 프로페셔널하지 않고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계기로 조금 더 일찍 깨달았으면 뭐 깨달았더라도 지금과 같지는 않았을 것 같다. 그래서 뭐 일찍 깨달았다고 해서 지금 깨달았다고 해서 뭐 똑같을 수 있을까? 네. 왜? 그때 내와 지금의 내가 다르니까. 뭐 이런 생각 합니다. 주거 서비스라는 게 사실은 정말 필요한 일이기는 한데 저희 회사만 해도요. 정말 강남구, 서초구 돈 있는 사람들이 다 많이 하는 일이에요. 정말 먹고 사는데 급한 사람들은 정말 못해요. 정말로요. 왜? 정말 먹고 사는데 너무 급한데 이렇게 집을 가꾸는 일에 돈을 쓴다? 너무 어려워요. 그럼 그들은 계속 그렇게 악순환을 해야 되나? 그런 공간에서 살아는 아이들은 그럼 또 그렇게 살아야 되고 좋은 공간에서 살아는 아이들은 또 그런 좋은 공간을 누렸기 때문에 또 그런 공간에 살아야 되고 그러면 누가 해야 돼요? 나라에서 해야 돼요. 저는 나라에서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로. 이건 진짜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일이에요. 저는 어쨌든 자선 일도 재능 기부도 하고 하지만 저도 어쨌든 사업가이기 때문에 저도 저희 회사 식구들하고 먼저 이렇게 회사를 성장시켜야 되기 때문에 늘 그것만 할 수는 없어요. 저도 이윤을 남겨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정말 시급한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돈이 없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런 서비스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나라에서 돈을 쓰셔야 돼요.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나라에서 돈 써주셔야 돼요. 지금 이걸 듣고 계시는 관계 여러분,
관계자 여러분, 국가에 종사하고 계시는 여러분, 정치인들, 귀 기울여 주세요. 진짜로. 저는 시민이 행복하려면 그 골목이 행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 골목 환경을 막 개선하잖아요. 그렇게 막 골목을 다시 해서 다른 도시, 다른 곳에 있는 시민들이 놀러 오게 하는 거? 그러면 그곳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불행해요. 시끄럽고. 아니에요. 결국은 이 골목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행복해야 돼요. 그러면 집안이 행복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행복하려면 그 시에서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그 집안에 기운을 넣어 주셔야 돼요. 네. 서점에 가잖아요. 그러면 베스트셀러에 가면 자기계발서, 주식, 부동산, 온통 그런 책들뿐이었어요. 모두 다 자기 개발을 해서 집을 얻고 싶어 하셨어요. 소유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얻으셨어요. 그죠? 근데 그 얻어진 집을 꾸미는 인테리어 책, 살림책은요, 서점에 저기 제일 한 귀퉁이에 사실은 모든 그 카테고리에서 제일 작을걸요, 아마? 참고 서적보다도 더 작고, 제가 알기로는 제일 작아요. 항상. 마지막 카테고리일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열심히 평생을 개발하고 자기한테 막 채찍질을 해서 돈을 벌어서 집을 샀어. 근데 그 집을 너무 허투루 쓰고 있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나답게 사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다 같이 오늘의 집처럼 살 필요 없어요. 다 같이 하얗게 살 필요도 없고, 다 같이 삐까뻔쩍하게 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채워지는 정말 나다운 집을 사는 게 참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정말 바라는 건 앞으로 서점에 저와 같은 사람들, 정말 집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책이 점점 많아지고 저희의 영역이 점점 커져서 이렇게 살림을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 전문가로 인정받고 앞설 수 있는, 그래서 서점에 턱하니 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길 바라고요. 제가 앞장서길 또 바랍니다. 저는 2023년 하반기쯤에요,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의 이름을 떨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대로 되더라고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날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켜봐 주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그래서 신박한 정리 이제 시즌2 마지막에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의뢰인이 좀 아픈 엄마였어요. 이제 그분도 암송고를 받고 이제 치료를 받으러 가는 사람이어서 저희한테 맡겼고, 저희가 이제 그 공간을 만들어주면서 제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당신은 아픈 엄마, 나는 바쁜 엄마. 우리는 바쁜 엄마는 아닌가. 그냥 아픈 엄마, 바쁜 엄마일 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때 그게 진심이었거든요. 두 가지를 다 가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엄마 괜찮아. 엄마 괜찮아 라고 해줘요, 아이들이. 지나간 후회를 붙잡고 미안해하는 엄마보다 그냥 못해줬으니까 오늘을 더 충실하고 오늘을 더 사랑해주는 엄마가 또 멋지지 않을까요? 순간순간 그냥 그때 그 선택을 믿으세요. 그리고 충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후회가 남지 않아요. 우리가 정리, 결국 선택과 집중이거든요. 뭘 선택할까? 뭘 집중할까? 그거를 먼저 보고 그 이외의 것들을 다 비우는 게 맞습니다. 엄마들은 늘 그 아이와 일, 육아와 일, 집과 회사, 늘 그 두 가지를 뭘 선택해야 될지 참 고민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제게 주어진 기회가 왔을 때 일을 선택했어요. 물론 후회는 해요. 일로서는 너무 성장을 했지만 어쨌든 제가 이 일에 몰두한 시간 동안 우리 아이들을 돌보지 못했으니까 후회는 하죠. 근데 지나고 나서 저희 아이들한테 물어보니 괜한 걱정이었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이 저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엄마 때문에 우리 서울 왔잖아. 우리 서울 특별 시민이야. 이래요. 엄마 괜찮아. 엄마 괜찮아 라고 해줘요, 아이들이. 그리고 네, 후회하는 엄마보다 지나간 후회를 붙잡고 미안해하는 엄마보다 그냥 못해줬으니까 오늘을 더 충실하고 오늘을 더 사랑해주는 엄마가 또 멋지지 않을까요? 순간순간 그냥 그때 그 선택을 믿으세요. 그리고 충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후회가 남지 않아요. 저희 직원들이나 제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늘 하는 말이 있거든요. 뭐 드실래요? 라고 물으면 저는 항상 평범하지 않고 그때그때 제가 먹고 싶은 게 정확하게 있어요. 며칠 전에 점심 뭐 드실래요? 했는데 모든 직원들이 아무거나 뭐 먹을까 편한 대로 그냥. 근데 저는 굴국밥 이렇게 정확하게 말했어요. 저는 그때 굴국밥이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이 얘기를 하는 건 점심시간이라는 한 시간은 내게 주어진 정말 너무 소중한 한 시간이잖아요. 그 한 시간을 왜 아무거나 먹어요? 시간 관리? 뭐 잘 써야 되죠. 그 잘 쓰는 기준이 뭐냐? 저는 접니다. 네, 저는 저예요. 제가 먹고 싶은 거를 아침에 눈 뜨자마자 생각을 해요. 오늘 뭐 먹어야지? 오늘 날씨가 이런데 오늘은 이걸 좀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이런 걸 못 먹었던 것 같아. 오는 길에 저런 집이 오늘 개업했네? 저거 먹어야 되겠다. 네, 저는 제게 주어진 그 점심시간을 저를 위해서 투자를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 24시간은 똑같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거를 저만을 위해서 써요. 시간 관리? 어떻게 보면 시간 정리하고 똑같아요. 내게 필요 없는 거를 저는 안 해요. 어떤 사람이 만나재. 나는 내 소중한 시간을 안 만나고 싶어. 그러면 안 해요. 이 일하고 이 일이 들어왔는데 우선순위? 이거는 하면은 10억짜리야. 이거 하면 1억짜리야. 근데 이 일을 하고 싶으면 미치겠는데 이 일을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아. 돈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일을 하면 1억이지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가치가 100억이 될 수 있고 1조가 될 수 있다고 믿어요. 네, 시간 관리, 저는 그 가치를 생각해요. 그 중심에는 항상 제가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꼭 귀 기울여 주세요. 이거는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바를 토대로 정말 이거는 확실한 방법이니까요. 제가 유아교육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10몇 년간 우리 아이들 대상으로 해봤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똑같은 책이라도요, 어떤 공간에서 누구와 함께 본 것이냐에 따라서 기억하는 게 다릅니다.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그 영역을 늘 바꿨어요. 1년 내내 똑같은 교실이 아니었어요. 자주 바꿨어요. 똑같은 책이라도요, 어느 영역에 있었던 걸 과학 영역으로 넣으면 애들이 새롭게 받아들여요. 자식이 앉아있던 걸 입식으로 아니면 와식으로 내 자세에 따라서도 그거를 달리 받아들여요. 혼자 읽었던 거, 근데 3명이 같이 읽는 거 아니면 선생님이 읽어주는 거, 그것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어떤 책은요, 교실에서 읽었던 거를 바깥으로 나가서 읽으면 또 받아들이는 게 달라져요. 기억하는 게 달라져요. 그림으로 그리기도 하고요. 말로 아이들이 전달하기도 하는데 분명히 아이들이 나타내는 방법이 달라지더라고요. 우리는 공간에 이렇게 지배를 받습니다. 많은 우리 스터디앤의 영상들이 있잖아요. 잘 기억하는 방법, 좋은 책 고르는 방법. 물론 다 중요해요. 근데 안 되더라, 나한테 안 맞더라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한번 공간을 한번 바꿔보세요.
어떤 책이 너무 좋아서 이건 내가 정말 이거를 내 걸로 만들고 싶은데 안 들어와. 내게 잘 안 돼. 읽어도 정말 이게 정독이 잘 안 돼. 그럼 그거 들고 다른 곳에 한번 가보세요. 야외로 가보는 것도 괜찮고요. 오히려 사람이 많은 곳에 가도 어떤 것은 잘 들어올 수도 있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예요.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릴 때 어떤 과목은 이렇게 도서관, 책상 다 사방이 다 막힌 곳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만 들어오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정말 이렇게 스터디 카페처럼 사람이 웅성웅성 이런 소음이 있는 데서 그렇게 해서 봐야 내한테 기억이 잘 되는 게 있는 것처럼 정말 공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독서법을 내가 정말 그 좋아하는 환경에 따라서 그 책을 들고 가서 보는 게 있어요. 저도 그래요. 이 책이 저는 책을 고를 때 뭐 이렇게 지금 읽어야 되는 책이 있기도 하지만 사실 책을 선정하는 방법도 좀 특이하기는 하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읽었는 책을 또 읽기도 해요. 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공부를 잘해야 된다라고 하면 공부 잘 안 하고 싶잖아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공부 잘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공부 잘하고 싶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읽은 책을 읽고 싶어지더라고요. 책 읽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잘 안 읽혀지거든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저 책을 읽고 영향을 미쳤대. 저는 그게 딱 와닿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 책을 읽어요. 왜? 그 책을 읽으면 나도 저 사람처럼 될까 봐. 그래서 그럼 그 사람 책을 읽어요. 근데 뭔가 내게 딱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이 머물던 자리에 저는 갑니다. 그럼 꼭 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희한하죠. 약간 자기 암시인가?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그거를 즐기는 거예요. 책을. 재밌어요. 저는 그렇게 공간과 이런 사람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 책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좀 더 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책을 들고 그 공간과 사람이 있었던 곳을 좀 찾아가는 편이에요. 네. 저는 잘 후회를 좀 잘 안 해요. 그게 저의 무기인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이불킥 한다 그런 거 있잖아요. 돌아서서 뭐 이불킥 한다 뭐 이런 거. 근데 저는 저도 뭐 물론 후회를 하죠. 후회를 안 하는 사람은 아닌데 뭐 예를 들면 저도 오늘 자꾸 이 옷이 여기에 좀 약간 끼어서 이 옷 말고 딴 거 입고 올 걸. 이런 잔잔한 후회하죠. 근데 어쨌든 그 후회를 두 번, 세 번 곱씹지 않아요. 매번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아쉬운 점은 들지만 그거를 두 번, 세 번 곱씹지를 않기 때문에 항상 저는 후회를 하지 않고요. 그래서 괴로운 일이 별로 없어요. 저의 최대 강점은 어제에 살지 않는다는 거, 오늘만 산다는 거. 후회 안 한다 아까 했는데 2020년도에 그 신박한 정리한다고 서울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그때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TV 프로그램 해보지 않겠냐. 좋다. 이거는 저한테 정말 행운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하겠다 하고 했는데, 이게 매주 프로그램이고 또 이게 너무 일이 많고, 또 그때 당시에는 대구에서 이제 하다가 이제 서울에서 일을 하게 되면 서울에 이제 내 직원을 이제 만들어야 되고, 서울에 이제 나와 같은 내 직원들을 구해야 되고, 또 회사에 이제 서울, 경기 뭐 이렇게 또 회사를 또 꾸려야 되니까 정말 바빴었거든요. 이루 말할 수 없이 바빠야 돼서 사실 그때 2020년 한 6월 때부터 작년 겨울 정도까지는 아내와 엄마의 역할을 정말 못했어요. 이게 참 이거를 내 자리가 결핍이 돼서 대한민국에서 오롯이 나만의 자리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나를 개발했고 내 자리를 찾았고
또 뭐 열심히 해서 또 이렇게 기회를 얻었고, 근데 또 내 가족을 돌보지 않았고, 뭐 그게 참. 그래서 신박한 정리 이제 시즌 2 마지막에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의뢰인이 좀 아픈 엄마였어요. 이제 그분도 암송고를 받고 이제 치료를 받으러 가는 사람이어서 저희한테 맡겼고, 저희가 이제 그 공간을 만들어주면서 제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당신은 아픈 엄마, 나는 바쁜 엄마. 우리는 나쁜 엄마는 아니다. 그냥 아픈 엄마, 바쁜 엄마일 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때 그게 진심이었거든요. 참 두 가지를 다 가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애들 다 서울 데리고 올라와가지고 많은 시간 보냈고요. 그리고 2022년 연말에는 가족들과 오랜 시간 여행도 갔고요. 여행 또 연말에 여행 가서 가족들과 진짜 몸도 비비고 뭐 머리도 비비고 가슴도 비비고 많은 시간 같이 했습니다. 그게 좀 후회가 되지만 뭐 또 뭐 내가 했잖아요. 뭐 자꾸 곱씹으면 왜 안 어? 안 곱씹으려고요. 뭐 후회는 후회. 하지만 오늘을 살아야 되죠. 저는 엄마로서, 그리고 뭐 회사 대표로서, 그리고 여러분의 정리왕으로서 항상 그때 순간순간의 선택을 믿으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